제가 이 차량의 미션 자체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량이 6단이다 보니까 고속주행 연비가 매우 안 좋아요. 보통 이제 100에서 110을 항속할 때가 연비가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차량에서. 근데 이 차량은 한 8, 90 정도를 항속을 할 때 연비가 가장 좋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풀옵션이어서 메모리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이 차량에는 고급 오디오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 어라운드 뷰 이런 식으로 옵션으로도 추가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딘가 부족한 옵션을 단점으로 안녕하세요, 서워토반입니다. 오늘은 토레스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구 거주하는 31살 토레스 차주 김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차량 탄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 차량은 작년 11월에 출고해서 지금 만 8개월 정도 운행하고 있고요. 키로수는 5,200km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차량은 KG 모빌리티 22년식 토레스 T7 등급이고요. 딥 컨트롤 패키지, 천연가죽 패키지, 전동 트렁크를 옵션 추가하여 약 3,260만원에 출고했습니다. 다른 옵션들도 있나요? 보통 이제 휠 20인치 휠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휠을 큰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옵션 넣지 않았고요. 4륜구동도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륜도 선택할 수 있고, 네네. 썬루프도 일부러 안 하신 거죠? 네, 썬루프를 하면 이제 천장이 좀 내려오고 네. 잡소리도 나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량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고 일반 조그만 썬루프예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안 달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출고하셨나요? 신차로 출고했고요. 네.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보험료는 제가 아버님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50만원 후반대 나오고, 제가 차량을 많이 안 타다 보니까 마일리지 환급 받으면 보통 한 50만원 정도 1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만원이요? 네네. 근데 이거는 부모님 밑으로 했을 경우 그렇죠. 단독으로도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단독으로는 80만원 넘었던 것 같아요. 80만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연비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 차량 연비는 보통 이제 시내와 고속 두 개로 나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차량은 세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3개요? 네, 그러니까 시내는 7에서 9km, 고속도로는 10에서 12, 고속화도로는 13에서 15km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이 기어 단수가 적잖아요. 네. 그래서 고속주행 연비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편이에요. 도심에 맞춰져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런 차량은 차량이네요. 오히려 동부간선도로나 네. 지방 국도같이 이제 8, 90km의 제한이 걸려있는 네. 그런 도로에서는 오히려 생각보다 연비가 되게 잘 나온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예 고속도로로 올라가서 110km, 네. 120km 이렇게 주행하면은 생각보단 또 연비가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연비의 무서운 걸 알게 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장점으로는요, 실내외 디자인이 있습니다. 일단 실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의 그릴과 DRL 그리고 네. 헤드라이트의 그 삼박자가 잘 맞아서 좀 다부진 직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림 앤 와이드라고 해서 앞에가 뻥 뚫려 있는 약간 시야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버스를 탄 듯한, 트럭을 탄 듯하게 좀 앞에가 잘 보여서 그 부분이 좋고, 3분할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좀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불편하진 않은가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요. 네. 7개월 타다 보니까 적응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어봉에 이렇게 딱 걸치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편해요. 기어봉에 딱 걸친 다음에 네. 조작을 하면. 그래서 적응이 잘 됐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야가 좀 많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불편함은 없나요? 조금 시선이 내려가는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네. 저한테는 이제 익숙합니다. 적응이 되면 괜찮다. 네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다음 장점으로는 넉넉한 실내 공간인데요. 전고가 되게 높아서 네. 헤드룸이 여유롭고요. 동급 차량에 비해 전폭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넉넉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뒷자리 어떤가요? 뒷자리는 레그룸 자체는 동급 대비 조금 좁은데요. 헤드룸이 좀 여유가 있어서 좁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받고, 트렁크가 이 차가 되게 커서 동급 대비 최대 용량이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몇 리터인가요? 이게 703인가 705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보통 그 용량을 잴 때 그 시트백 높이까지 물건을 채운다고 가정하고 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차는 시트백 위로도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만약에 극한으로 짐을 실으실 일이 있다 하면은 생각보다 더 넉넉하게 짐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이까지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저렴한 세금과 저공해 3종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은 1600cc 대비해서 2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네. 저렴한 편이고요. 저공해 3종 같은 경우에는 공항주차장은 20%, 공영주차장은 5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강아지랑 네. 공원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공원은 이제 100% 다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쏠쏠하더라고요. 또 이 서울 도심에 계신 분들은 공영주차장 비용이 많이 나와요. 아, 맞아요. 근데 또 강아지랑 공원에 많이 가니까 네, 맞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입장에선 충분히 장점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환경도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다음 장점으로는 편안한 승차감입니다. 이 차가 동급 차량에 비해서 네. 서스펜션을 좀 부드럽게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 위아래로도 조금 부드러운 편이고 DCT 미션이 아니라 오토 미션이라서 앞뒤로도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서 승차감이 동급 대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급으로 친다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의 투싼이랑 스포티지를 동급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차량이 승차감이 조금 더 준수한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차량들을 직접 운행을 많이 해보셨나요? 제가 이제 이 차량을 계약하기 전에 네. 이제 시승을 다 해봤거든요. 투싼 가솔린 시승을 해봤는데 DCT 특유의 조금 철컥철컥 거리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꿀렁꿀렁한. 네네. 네. 그래가지고 DCT 미션 아닌 것 같다 해서 투싼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게 확실히 비교를 해보셨기 때문에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작년 기준 빠른 출고가 이 차량의 장점입니다. 작년에 제가 계약했을 때가 8월쯤 계약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11월에 출고를 하여서 다른 차를 받게 되었지만 원래는 제가 하얀색 차를 계약을 걸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하얀색 차가 좀 안 이쁘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전시차 비슷한 걸 떠오게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투싼은 10개월, 그다음에 스포티지는 12에서 14개월, 토레스는 6개월 정도면 출고가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토레스 계약하시면 한두 달 내에 출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이제 본사와 딜러의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단점으로 꼽았는데요. 제가 이 차를 출고할 때 저는 되게 스무스하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중간에 뭐 내비게이션 부품이 수급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20인치 휠이 수급이 안 된다거나 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중간에 탁송 트레일러 파업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딜러분들이 제대로 공지를 안 해주시고 카페에서 정보를 더 얻으신다던가 계약자분들이 딜러분들에게 반대로 여쭤보면 그때 이제 조금 공지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쌍용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라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체계적이지 못한 쌍용의 시스템. 네, 맞습니다. 차주님께서는 딱히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네, 저는 그런 문제는 딱히 없었는데 그 특정 시기에 부품이 부족했던 적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걸리신 분들은 특히 탁송 트레일러 파업 같은 경우는 이미 차가 완성이 됐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급하신 분들은 뭐 딜러랑 같이 거기 평택 쌍용 가지러 가고 로드 탁송처럼 가지러 가시기도 하고 좀 에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을까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부족한 기어 단수입니다. 제가 이 차량의 미션 자체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량이 6단이다 보니까 고속주행 연비가 매우 안 좋아요. 보통은 이제 100에서 110을 항속할 때가 연비가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차량에서. 그렇죠. 근데 이 차량은 한 8, 90 정도를 항속을 할 때 연비가 가장 좋습니다.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긴 하는데 연비를 떨어지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아프죠. 밟으면 밟을수록 떨어지는 연비를 네네. 보면은. 그리고 이 차량이 또 고속도로 항속주행이 잘 안 돼요. 110, 120에서 좀 항속주행을 하고 싶을 때는 악셀을 좀 떼고 그냥 부드럽게 가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공기정을 좀 많이 받는 부분도 있고 단수가 6단이다 보니까 RPM이 뭐 한 2000 초반대일 거예요. 120 정도 밟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떼잖아요. 그러면은 RPM이 줄어들려고 속도가 확 줄어들어요. 전기차의 회생제동을 보는 듯한 그런 식으로 확 줄어들어서 항속주행을 할 때도 악셀에 좀 담력을 주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그러면 툭 튀어나가는 이런 느낌까지 드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닌데 다른 차량에 비해 좀 더 감속되는 느낌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점 또 어떤 거 있나요? 다음 단점으로는 어딘가 부족한 옵션입니다. 이 차량이 쌍용차 치고는 옵션이 되게 잘 나온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룸미러 보이시나요? 제가 그랜저 TG를 타다 왔는데 그랜저 TG에 들어가 있던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프레임리스에서 깔끔한 룸미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 그리고 풀옵션이어도 메모리 시트 없고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없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고급 오디오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 어라운드 뷰 이런 식으로 옵션으로도 추가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딘가 부족한 옵션을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창키도 되게 투박해요. 그래요? 제가 지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케이스를 좀 끼워놔서 그런데 그냥 케이스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끼워놓은 거예요. 원래 키를 제가 한번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아쉬운데 하는 거 더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뭐 살짝 공통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명한 헤드라이트 눈 쌓임 문제, 혹은 저기 뒷유리에 워시액이 좀 새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여름이라 안 새는데 기온차가 심할 때 그때 뒷유리에 워시액이 새서 가끔 보면은 질질 흐른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그걸 네. 이제 보시면 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을 흘린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조금 네. 불편한 점이 많은데요. 통풍이랑 열선 시트를 이제 한번 조작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이 부분도 그렇고 통화를 하게 되면 통화 볼륨이 네. 고정돼 있어요. 제가 뭐 20으로 볼륨을 해놨다. 네. 그러면 20 볼륨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할 때마다 볼륨이 일정 부분으로 디폴트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항상 통화를 할 때 이걸 올려줘야 되거든요, 볼륨을. 보시다시피 이 볼륨 버튼이 이렇게 네. 누르는 형식이 아니라 조이스틱처럼 이렇게 올리는 형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맨날 통화할 때마다 올려야 된다 라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쌍용 측에서는 뭐 이걸 정상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단점, 아쉬운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다음 단점으로는 아까 장점에서 제가 실내 공간이 넓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조수석은 은근히 좁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나와 있고요. 조수석 기준 좌측에는 포켓 수납함, 그리고 우측에는 저기 휠 쪽 보시면 좀 먹어 들어와 있거든요. 조수석 쪽에 은근히 남성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쩍벌하면서 앉아있기에는 양옆으로 조금 좁아요. 혹시 어떠세요? 안 좋으세요? 조금만 벌리면 다요. 그러니까 이 차는 신기하게 친구들을 태우면 조수석에 탔을 때는 뭐 이렇게 별말 안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뒷자리에 타면은 더 넓다라고 애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조수석이 좀 더 편하잖아요. 훨씬 편하죠, 원래는. 네, 근데 이제 조수석이 조금 좁게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마지막 단점으로는요, 악셀 및 브레이크 페달 반응입니다. 악셀은 되게 예민하고 브레이크는 되게 부드러워요. 보통 악셀을 부드럽게 하고 브레이크를 좀 예민하게. 그러니까 제가 집에 볼보 차량도 있는데 네. 그 차량은 그렇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전에 타던 그랜저 TG 네. 같은 경우에는 악셀과 브레이크 페달이 둘 다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적응이 되는데 이 차량은 좀 악셀이 예민하다 보니까 좀 부드럽게 출발하기에는 조금 발컨이 필요하다. 이게 생각 안 하고 밟으면 그냥 팍 튀어나가는. 네, 근데 팍 튀어나가긴 하는데 네. 또 그렇다고 엄청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마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걸립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면 주위의 반응 어떤가요? 이 등치에 어울리는 알맞는 차량을 구매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디자인은 워낙 잘 나와서 호평일색이었고 당시에 쌍용의 역작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직접적으로 아쉬운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차량 구매하기 전에 투싼 비교해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포티지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스포티지는 제가 구매 목록에 있었는데 당시에 시승 차량이 하이브리드밖에 없어가지고 시승을 못했다는 거고요. 원래 구매 목록에는 스포티지 가솔린과 네. 그다음에 볼트 EUV, 볼트. 그다음에 토레스 이렇게 세 대를 계약을 걸어놨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을 출고하게 되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스포티지 가솔린 같은 경우에 대기 기간이 너무 길기도 했고요. 당시에. 네, 그다음에 DCT가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었고, 볼트 EUV는 중간에 연식 변경되면서 300만 원을 갑자기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더 주고 사기에는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해서 토레스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전기 차량도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거네요. 네, 전기차 관심이 있긴 했는데 네. 제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볼트 EUV까지가 마지노선이었지 않나 싶어요. 다른 전기차는 보신 것 같고요. 네, 취등록세 포함한 4,000 정도에 끊길 수 있는 전기차. 그래서 다른 전기차는 구매 목록에 없었습니다. 후회한 적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없는데 스마트폰 미러링이 만약에 계속 안 된다 이러면 후회하는 게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건 좀 참고 계시군요. 일단 버틸 수는 있다. 근데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다. 너네 빨리 해라. 네, 맞습니다. 이거는 토레스 타고 있는 모든 차주분들께서 원하는 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뭐 토레스 카페 가면은 거의 반이 이 얘기예요. 왜냐면 이 차량이 이제 작년 7월에 출시를 했잖아요. 네. 7, 8월에. 지금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안 되는 거 보면 지연이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은 후회할 것 같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뭐 9월에서 10월 사이에 업데이트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소문이 너무 많이 돌았어서요.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이런 분들께 추천하고 이런 분들께 추천하지 않습니다. 장단점이 명확해서요. 일단 네. 추천하지 않는 분들은 날카로운 주행성을 원하시는 분들, 차량 쫙쫙 잘 돌아가고 잘 나가고 잘 서고, 물론 이 차가 안 나가고 안 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날카로운 면은 없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고속도로를 탈 일이 많으시다 그러면 전 절대 비추합니다. 왜냐면 고속도로 연비가 너무 안 나와서. 그런 분들은 비추하고요. 그 다음에 넉넉한 트렁크 공간,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토레스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정말 그 남성들이 딱 좋아하는 디자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남자들은 이런 디자인 꼭 한 번쯤은 타보고 싶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이제 공기저항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좀 네. 부드러워지고 네. 유선형으로 이게 디자인이 나오는데 얘는 네. 딱딱딱딱 각져 있어서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썸네일 문구만 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레스 싼 차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꼭 다른 동급 차량을 시승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차량은 이제 시승차는 20인치로 많이 돼 있을 거예요. 풀옵션으로 하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20인치는 승차감이 하드하거든요. 그리고 유지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많이 들고 연비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차량 컨셉에는 18인치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18인치 같은 경우에는 소카 같은데 18인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휠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카라든지 아니면 시승차라든지 이런 거를 잘 비교해서 휠 인치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